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7200 XMP 램이 XMP로 잘 돌아간다 라는 영상을 올리면서 XMP는 잘 되는데 로우 레이턴시랑 하이 밴드위드 옵션을 적용하니까 에러가 나더라 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제 에러를 잡았어요. 보시다시피 B650 어로스 엘리트 AX 보드 쓰고 있고, 바이오스는 한 번 더 이제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악에서 1.0.0.7C 버전이고요. 그 C 버전으로 올려서 잘 되는 건 아니고요. 7200짜리 두 개입니다. 팀그룹. 그리고 XMP만 적용한 거예요. X4가 아니고. X4랑 XMP 이 뭐가 다르냐, 그거는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자, 보시면은 7200 세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는 김에 GDM, PDM까지 디세이블로 세팅을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로우 레이턴시 하이 밴드위드를 적용을 했고, 이렇게 그래서 HCI 500% 잘 돌아갔고요. TM5 권장주기 3주기, 저는 TM5를 2500%로 돌려요. 그래서 좀 빡세게 돌린다고 보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러 없이 잘 돌아갔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였냐?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요, 제가 이제 로우 레이턴시 하이 밴드위드 옵션 적용한 상태에서 타이밍을 쭉 훑었는데 문제될 만한 게 없어요. 타이밍 자체에서는 조금 타이트하게 들어간 게 없다는 소리입니다. 뭐 굳이 따지자면 이 기본 타이밍인 TCL하고 RCD, RP 타이밍, 요게 제일 타이트하지, 나머지 타이밍들은 되게 넉넉해요. 넉넉한데 에러가 난다? 그러면 가장 의심되는 게 얘입니다. 얘. 지금 TREFI 타이밍을 지금 제가 오토일 때는 만 얼마 이렇게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로우 레이턴시 하이 밴드위드 적용하면은 이게 지금 56,000으로 잡히죠. 최대값이 653인데 아무튼 이렇게 잡힙니다. 그래서 요 RFI 타이밍이 많이 높아져 있고요. 근데 제 경험상 이 정도 타이밍이 문제가 된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해봤어. 이게 에러가 나는 상황이 있을 수는 있겠구나. 어떨 때? 온도가 높을 때요. 스파클링을 안 하고 돌렸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래서 스파클링을 하나 얹어 놓고 돌렸더니 잘 돌아가네요. 온도예요, 온도를 잡았더니 잘 돌아가더라. 이전에 돌렸을 때는 스파클링을 안 하고 제가 돌렸었어요. 스파클링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에어컨도 꺼놓은 상태에서 돌렸었는데, 그때 상온이 한 31도, 32도,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돌렸기 때문에 램 온도가 아마도 60도를 당연히 넘었을 겁니다. 지금 온도를 보진 않았겠지만, 지금 이제 스파클링을 해서 온도를 좀 낮춰줬고요. 낮춰줘서 온도를 잡으니까 HCI랑 TM5도 제대로 돕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렇게 세팅을 하면은 굉장히 간단한 세팅을 한 게 된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세팅으로 성능 향상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끄고 백그라운드를 한번 초기화하고,
이따 바이오스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세팅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간단하게 세팅을 했는데 성능이 과연 얼마나 나오나. 자, 레이턴시가 60 언더로 떨어졌습니다. 58.4. 한번 더 돌려볼까요? 이 정도면 1대1 안 써도 돼요. 이 정도 레이턴시면 1대2로 쓰셔도 됩니다. 클럭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타이밍만 적당히 조여놓으니까 생각보다 레이턴시가 잘 나오죠. 이게 60 언더로 떨어지면 잘 나오는 거예요. 뭐 10, 그 PC에 백그라운드에 깔려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따라서 조금 레이턴시가 다를 수는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제 기준으로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볼 수 있을 만한 데이터가 쌓여 있으니까, 다른 스펙으로도 오버클럭한 기억이 있으니까, 일단은 제 PC에 깔려있는 그런 프로그램 기준으로 잠시만요. 네, 아침이다 보니까 일어나라고 알람이.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정도 57.9까지 나오죠. 레이턴시가 한 요 정도 나오고요. 생각보다 잘 나오는 거예요. 세팅한 거에 대비해서 뭐 타이밍을 조인다고 노력하거나 그런 것보다 그냥 간단하게 세팅했는데 요 정도 레이턴시가 나온다. 한번 바이오스를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세팅을 했나. 도대체 어떻게 세팅을 했길래 자꾸 간단하다 하는 거지? 보시면은 정말 간단하게 세팅했습니다. 이 기가바이트 보드에서 로우 레이턴시 하이 밴드위시라는 기능이, 이게 X4가 적용이 되면서 생긴 기능인데요. 이게 제가 다른 보드에도 다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다른 보드에서 에즈락 보드에서 찾아봤는데 에즈락 보드에 없더라고요. 혹시 위치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은 제보 좀 해주시고요. 또 MSI 보드에도 있나를 제가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자, 한번 보실게요. 자, XMP를 일단 7200 설정을 했고요. 로우 레이턴시 하이 밴드위스를 에네이블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건드린 게 없어요. 여기 얘네 밑에 두 개는 오토로 잡힌 거고요. 이 두 개는 오토일 때 자동으로 이렇게 세팅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이렇게 세 개를 디세이블 해줬습니다. 이거 말고는 건드린 게 없어요. 보세요, 다 오토예요. 정말 건드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거는 하나, 둘, 세 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넷, 다섯, 6개 바꿨어요. 딱 6개만 세팅하고 돌린 겁니다. 스파클링 하나 얹었고요. 그랬더니 성능이 60 나노세컨드 언더로 떨어지더라. 이 정도면 굉장한 건데, 드린 공수 대비. 혹시 메인보드에 따라서요, 제가 확인해 본 사항이라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메인보드에 따라서 이 메모리 컨텍스트 리스토어가 같은 기가바이트, 같은 악에서 1.0.0.7C 버전에도 불구하고 위치가 여기가 아닌 보드가 있어요. 이 메모리 컨텍스트 리스토어가 여기에 없으면은 없다고 설정을 안 하지 마시고요. 이거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도 그렇지만 7200 세팅을 할 때 이 메모리 컨텍스트 리스토어 디세이블을 해주는 게 안정성이 좋아요. 부팅은 한번 될지언정 뭐 부팅이 갑자기 안 되거나 이런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악에서 7.0.0.7C 버전을 쓴다면은 7B나 7C를 쓰면은 그냥 필연적으로 이건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팅이 좀 느려지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7000 클럭 이상을 쓰려면 만약에 여기 메모리 컨텍스트 리스토어가 여기 위치하지 않았으면 어디냐면은 여기 AMD CBS UMC 들어가셔서 DDR 옵션스 메모리 피처스 들어가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라도 디세이블로 꼭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 다시 한번 제가 매번 영상마다 강조하지만 파워 다운 모드를 디세이블 하면요 꼭 메모리 컨텍스트 리스토어도 디세이블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건 필수 옵션이에요. 필수라고 보셔도 돼요. 파워 다운 모드를 디세이블 하면 메모리 컨텍스트 리스토어는 꼭 디세이블 상태여야 된다. 파워 다운 모드 에네이블에 메모리 컨텍스트 리스토어는만 디세이블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파워 다운 모드 디세이블에 메모리 컨텍스트 리스토어 에네이블 하면은 부팅이 잘 안 되거나 블루 스크린 뜨거나 시스템 멈추거나 그런 증상이 자꾸 나올 겁니다. 그렇게는 꼭 설정하시면 시모스 클리어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요. 시모스 클리어하는 방법도 한번 숙지해 보시고요. 자, 아무튼 엄청 간단하게 세팅을 해서 성능을 한번 뽑아 봤습니다. 이 정도면 굳이 타이밍 조인다고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가끔 그런 걸 생각하거든요. 들어가는 공수 대비, 그러니까 들어가는 노력 대비 성능이 얼마나 잘 나올 것인가. 그래서 타이밍 같은 것들을 그거 타이밍 조인다고 조이려고 노력해 봐야 성능 개선이 얼마 없더라. 그런 타이밍은 제가 과감하게 이거는 별로 건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은 이 정도 세팅 6개 딱 6개 건드려 가지고 60나노세컨드 이하로 떨어진 성능이 나오면은 노력 대비 성능비, 노성비라 그래야 되나요? 엄청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기가바이트 보드에 혹시 7200 램이 있으면 한번 해보시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어로스 보드에서 7200은 잘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가 함부로 얘기하기 좀 그런 게 아직은 샘플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메모리 컨트롤러 수율이 엄청 안 좋은 CPU를 썼을 때 과연 7200이 돌아갈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조금 회의적이긴 해요. 안 돌아가는 CPU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CPU의 맨컨이 엄청 좋은 건 또 아니에요. 여기 장착된 지금 CPU가 뭐냐면 장착된 7500F가요 맨컨으로 지금 따지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맨컨 중에 그래도 중평균 이상은 하는 것 같아요. 평균 이상은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엄청 뛰어난 수준의 맨컨은 또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에서 굳이 따지면은 상위 한 40% 정도? 그 정도 되는 맨컨인 것 같은데 7200은 매우 수월하고요. 왜 수월하다냐면 이거보다 높은 클럭도 잘 될 겁니다. 지금 제 CPU는요. 한번 7600을 꽂고 한번 돌아가나 지금 테스트 해볼까 지금 그 생각도 하고 있는데 제가 7600 XMP 램도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만약에 그러면 7200 소울시커가 잘 된대. 그럼 7200 한번 사볼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7200 XMP 램은 아직은 가격이 조금 뭐랄까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옛날에 비해. 저 이 램을 얼마 주고 샀냐면 저 63만원인가 주고 샀어요. 이 세트를 32기가짜리를. 근데 이게 가격이 점점 떨어져서 지금도 꽤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요. 한번 찾아보시면 소울시커가 돈을 얼마 태웠구나. 소울시커가 엄청 램값이 떨어져가지고 손해를 받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가격인데요. 그런데 보시면은 얘가 그래도 6000대 다른 메모리보다 좀 많이 비싸요. 지금도. 그러다 보니 굳이 7200 XMP를 그럼 7200 XMP랑 6400 XMP 둘 중에 뭐가 좋아요? 라고 얘기하면은 6400의 CL32나 6000의 CL30 램들 있잖아요.
6000에 CL30, 6400에 CL32램, 그 램들을 1대1로 세팅을 하는 거랑 크게 성능 차이가 없을 겁니다. 7200이긴 하지만 그치만 이제 고클럭 뽕을 한번 맞고 싶다. 나는 부팅이 좀 느려도 되니까 고클럭을 써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이제 굳이 아직 램을 사지 않으셨으면은 아직은 1대2로 갈 필요가 그렇게 크게 높지는 않아요.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은 성장형에 지금 한 초등학교 정도 가 있는 느낌이라서 뭐 얘가 이제 AMD가 이제 중고등학교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그 정도까지 성장하면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굳이 7200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7200도 됩니다. 정도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